최종 의견 341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뭔가 앞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행사. 큰 행사죠. 큰 행사. 최종 맞아요. 의견의 큰 별이 지금 떠나는데. 아, 혼자 너무 빵 터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래님? 네. 오참 실패. 우리 이래님이 그간의 노고를 뒤로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십니다. 계속 말해주세요. 그동안 잊지 못할 일들과 짜증나는 일들도 엄청 많았겠지만 맨날 말은 길게 하고 편집도 어렵고 이러면서 힘들었겠지만 뭐 하정 기자님이 개인적으로 뭐 갈구거나 그래서 짜증나진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직장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고생 많으셨어요. 하정 기자님 정도면 좋은 상사죠. 나쁘지 않았다. 예. 근데 그거 알아요? 상사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게 방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덧치죠. 일종의 네. 함정. 이래님 지난주에 식사를 대접했는데 네. 떠나니까 시원하다고. 시원하고 조금 섭섭. 한 말씀 하세요, 고생을 이래님. 진짜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맨날 그 우리 법률 상담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시는 목소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번 사연은 그냥 여기다 그냥 여기 해요. 성환님 마이크에다 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성환이 말하지 마 너. 그건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1년 동안 함께했던 이일의 인턴 PD입니다. 최종 뭔가 의견 준비했어, 하면서 준비했어.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네 분 만나서 많이 웃고 또 많이 배웠는데요. 최종 의견 정말 열심히 만들고 계시니까 앞으로 질문과 사연과 댓글로 늘 더 큰 힘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울지 마, 울지 마. 억지로 울지. 말도 참 잘하네. 가짜로 울지. 울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가짜로 우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래, 좋은 많이 기억으로 말을 참 남기를. 잘하네. 네. 회식 때 꼭 오시고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서로 오늘부터 눈치를 봐. 오늘부터 이제 개강이라 그리고 너무 강의가 많고 이래서 네. 좀 도망가고 싶지만 강의를 제가 하는 걸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일하러 가는 게 즐겁게 한 8년 정도 사는 8년 뻥이고 한 5, 6년 정도 네. 일을 항상 즐겁게 했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한 3년 전부터는 이 힘든 게 즐거움을 넘어서려고 해서 그럼 좀 정리를 좀 즐거움이 줄어든 건 아닌데 하시게 근데 이게 강하게 저희가 거듭 얘기하고 있으나 욕심쟁이라서 수강생 300명 돌파. 광고를 그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개강하는 건 그렇게 뭐 대강의는 아닌데 어쨌든 대박. 그 강의는 한 2주 남았는데 이게 뭐 선재가 항상 왜 그렇게 사냐고 하지만 이게 뭐 이상하게 조금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올가매게 되더라고요. 제 또 MBTI P라 계획을 딱 가지고 딱 아닌 거 아닌 거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약간 불나방처럼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은. 근데 이 나이 때까지 피이기 쉽지 않은데. 오늘 나이 얘기인 거 알고? 오늘 주제랑 통하는 그런 빌드업인가요? 보통은 시작됐다, 피어도 시작됐다. 약간 뭐 회사 생활하거나 이러면서 약간 계획형이 되잖아요. 많은 걸 내려놓고 하나만 계획해서 하나만 하고 이렇게 많이 한번 피는 영원한 피죠. 저는 뭐 여기도 피가 그러니까 한 분. 나중에 뭐 복덕 그 MBTI 많이 믿으면 안 된다고 노인돼서. 하더라고요. 그래요? 벤마님이. 벤마님이 맞다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과몰입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네. 제 동생이 잠깐만요. 말 일단 하시기 전에 근데 뭐라고 말해도 질 것 같긴 해요. 벤마님한테. 근데 어쨌든 해보세요. 제 동생이 저한테 계속 INFJ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겠대요. 자기가 선재님 거를 동생 정도 되면 잘 안다. 내가 너를 해보겠다. 선재를 평가를 하는 거네요. 근데 똑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속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마님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저를 속이지 않았고. 저만 저를 속인 걸로. 진보로. 진보인 척하는 이제 보수로. 나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서 INFJ가 나왔고 남이 해줘도 나는 INFJ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한 진단. 이거는 좀 벤마님도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벤마님 댓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낭만적인 댓글 하나 달아주셨던데. 그거 해킹된 거예요. 다른 분이 한 거예요. 점수 많이 주셨더라고요. 화가 안 나셨기 때문에 이거 아마 벤마님 아니실 동생으로 등쌀마왕 뭐 이런 분들이 남긴 거예요. 참치는 등쌀보다 뱃살이죠.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요. 이거는 뭐 못 받아들였네요. 어머니 프로 등살, 받침료가 포기. 와이프 등살 이런 것도 좀 별로가요? 너도 별로죠? 네, 네. 웃는 사람이 전국에 한 명 정도 있다. 댓글 달아주세요. 웃으세요. 아니 달지 마세요. 저 분명히 달지 말라 그래서 안 다는 거예요. 네. 네, 이번 주에도 댓글과 사연도 풍성합니다. 하나씩 만나볼까요?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번에 제대로 읽어드렸어요. 제가 고쳐 적었어요. 이제 네이버 오디오 본론만이 클립이라고 아닌 적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십니다. 이번 주 제목이 왜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민트정 기자님 센스. 2분 25초 부분에 커피 한잔 할까? 고절하지 말고. 이 대사 하나로 이거 인지도가 선샤인, 바뀌었죠. 미스터 선샤인. 선샤인에서 네. 김남희 배우가 했나 봐요. 김남희 네. 배우님. 저는 그걸 보지도 못했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고피 한잔 할까? 아니, 아닌가요? 그렇게 안 일본 해요. 말투로 해야 돼요. 일본 사람. 고피 한잔 할까? 아니 일본 말투는 그거 아니에요? 뛰는 데가 되게 특이해요. I love my 커피 맞아. 한잔 맞아. 할까? 맞아. 띄어쓰기가 되게 고졸하지 독특한. 내 거 지금 씹혔어. 지금 인턴들 먹고 난리 났잖아. 못 들었으면 알아듣는 거야. 그거 몰라요? 다시 해보세요. I love my 화자, 마자, 브라자. 이거 몰라요? 몰라요. 일본은 TH의 그 발음을 자로 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갔다 왔을 때도 언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나더였어요. 그게 저쪽으로 정말? 가라고. 근데 이제 그 아이돌 중에 네. 유명한 그 장면이 있거든요. 엄청 막 감정이 막 북받쳐서. 북받쳐와서 나는 내 아빠, 네. 엄마, 동생, 남동생을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네, 하자. 그만할게요. 저도 못 받아들였네요. 네. 오늘 좀 못 받아들이네요. 네. 네. 니들이 이 밈을 너무 몰라. 나는 맞아요. 그거밖에 몰라. 일본은 펀쿨 색좌. 진짜, 예, 그것도 밈이죠.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 그리고 이 대사 그거지. 봐봤어요, 미스터 선생. 해봐요. 혹시? 흉내라도 내봐. 다 봤는데 기억이 아, 안 나. 이건 별로 못 봤어. 유명한 오래돼가지고. 이거라기보다 그 무슨 오르골을 보여주면서 이병헌한테 유진 이거 네 꼬잖아. 아 맞아. 그게 더 이 대사가 유명해. 엄청 유명해요. 네 꼬잖아. 나만 재밌네 또. 나 네, 보고 알겠습니다. 와서 아, 해야겠다. 미스터 선샤인의 네, 선샤인을 안 네네네. 봐가지고. 그 친구분이 그러면 션샤인이죠. 김남희 배우 친구인데 악역. 악역이죠, 아. 악역. 네. 아, 김남희 맨날 악역이야. 일본 귀족. 네. 스위트홈 빼고 다 악역이네. 네. 그만할게요. 드라마 너무 요새 몰입해가지고 그리고 어제도 댓글에 요새 몰입하다 잤어요. 재벌집에 미쳤죠 지금. 내가 진짜 이 틀어놓고 일을 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거 본인이 왜 9편인가 보고 왜 다음 편 달라고 했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어제 보셨대요. 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좀 8편이 더 좋던데. 치사하게. 8편이 제일 예, 재밌어. 8편이 정말. 제일 재밌었어. 와. 결혼식. 예, 결혼식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댓글 다 못 읽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순간에. 아, 그러니까 네네. 제가 맞아. 언제 들어가야 되나 자꾸 아, 하고 네,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라 먹었습니다. 제가 예, 잘랐습니다. 세 줄짜리를 지금 다 못 읽고 지금 끊겨 있습니다. 네가 할까님.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 25분 15초 부분에 지금 최신은 윈도우 11, 안드로이드 13이네요. 윈도우즈 XP가 벌써 20년이 되어가는 XP가 20년이라고? 띠디디디. 그러니까 그 프린터가 윈도우 8에 안 돌아간다 뭐 그 얘기 맞아요. 했던 네. 그 부분에 댓글이신 것 같으세요. 네. 예, 다음 댓글입니다. 팟빵의 뱃살마왕님. 오. 지금 프라하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어. 유럽 내 동생도 갔는데. 지금 프라하랑 베를린. 가서 만나주세요. 유럽 전체가 그런 건지 여기도 김선재 아나운서 말대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더군요. 어제 저녁은 성 니콜라우스 축일이라 구 시가 광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작년 11월에 갔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중고나라 관련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궁금증이 생기네요. Q10이라는 G마켓 창업자가 만든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긴 법인이 국내가 아니라 싱가포르인가에서 만들어졌고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중국 쇼핑몰인 것처럼 느낄 만큼 중국 업체 제품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구매하면 직구 형식으로 배송이 되고 이 경우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국내 소비자 보호 기준을 따르나요? 아니면 법인이 설립된 현지 기준을 따르나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일주일쯤 지나서 개봉하고 확인했는데 작동 불량이어서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는데 3일 안에만 교환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정 변호사님 드립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쓱 넘어갔지만 선제술래 간만에 정말 괜찮았습니다. 8점 드릴게요. 전 이거 들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언제 하셨어요? 성지술래 하시다가 그러니까 선제술래 이렇게 그 하셔가지고. 공탁법이 나온 게 네. 사실은 암시 아니냐. 아, 뭔가 나중에? 그게 실현되면 아, 이제 네. 이쪽으로 선제술래 온다 사람들이. 근데 저도 이거 진짜 정말 센스 있으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하지 마. 대화하다가 빨리 넘어가가지고 그래? 혼자 듣고 선지술래 재밌다 하면 속으로 빵 터진 거죠. 너 자꾸 그럴 거면 다음부터 얘기해 줘. 이건 제가 받쳐드렸어야 되는데. 네, 8점 받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댓글입니다. 써너님 100점 만점 아니에요? 제목 보고 성대모사 기대하고 들어왔습니다. 법률 팟캐스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하세요. 아니, 정말 지난주 방송의 조회수가 다음 주쯤에 아마 집계돼서 저한테 오겠지만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근데 진짜 어그로 좀 끌어야겠다. 역시 제목을 잘 달아야 진짜 돼. 잘 살았다. 근데 그만큼 속으로 욕들도 많이 했을 아니, 거예요. 욕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이게 무슨 재벌집이 아닌데 네. 우리 계속 그런 식으로 갑시다. 지난번에 뭐 한동훈 아니에요? 코인도 있었고 이번엔 수리남 코인, 재벌집 코인 이런 식으로 좀 오늘은 뭐 할 건데요? 핫한 거. 할 만한 요즘 게 뭐가 있나? 핫하죠? 그걸로 그냥 아니 억지로 주제랑은 어떻게든 그 하면 돼. 있어야 오빠는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핫한 게 뭐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걸 또 하자고요? 아니요.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는 만으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니 우리 월드컵 편승 한번. 월드컵 월드컵? 16강에 갔지만 새해부터 이거 달라진다. 아, 이거 너무 개들이 뭐 없을까요? 손흥민 나이는 새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손흥민은 올해도 30 몇 살, 내년에도 30 몇 살. 그 사실 본인 이거 지금 가제목 단계 본인 네. 나이로 한 거죠. 그죠? 네. 네. 고민이다. 근데 우리가 또 방송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공탁법 생각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법률 팟캐스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그 매회 얘기를 해야 네, 사람들이 알 수 있어가지고. 네, 이게 뭔 방송인가 도대체. 네. 다음 진짜 법률 팟캐스트의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드리는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몇 주 전 민트정 기자님이 임대차 제도 개선책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요.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으로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 뒤에 조건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집주인들이 묵시적 갱신의 계약인 기존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뒤 거주 중인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지 후 3개월 뒤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보증금을 3개월 내에 안 돌려주면 집주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낮추거나 보증금에 따른 이자를 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입자는 분명 전셋값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PS 가을에 문의드린 그 지인의 묵시적 계약 진행된 사항도 제 지인이 이거 악용하면 집주인이 문제가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세입자가 유리한 법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집주인이 유리한 법인 것 같고 어찌 봐야 할까요? 부동산은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내용이. 저도 이제 약간 주어랑 이게 좀 바뀐 부분이 있나 싶어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네.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그 카톡에 오픈 카톡방이 있잖아요. 네. 최종 의견. 네. 제가 근데 이해했던 게 맞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요약하면 내용이죠? 네. 묵시적 갱신도 있지만 주택임대차는 묵시갱신도 있지만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생겨서 임차인이 살다가 한 번 정도는 만료 전 2개월까지만 저 더 살래요라고 말하면 이제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법이 좀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게 임차인한테 정말 많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좀 심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있을 정도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에 전체적인 취지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특히 이렇게 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임차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은 만료 전에 좀 더 살래요 그러면은 2년을 무조건 더 있게 해줘야 되고 차이면 이제 5% 이상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다시 갑자기 나가고 싶었을 때 마음이 바뀌었어. 네, 임차인이. 나 2년 더 살 거야 그래 놓고 한 2, 3개월 살다가 나 나갈래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놨어요. 아. 그게 좀 너무 파격인데
그렇게 말하면 근데 바로 나가면 임대인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도 해지 그쵸. 통지 3개월 후에 나간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정확하게 해지 통고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해지 통고. 통고라는 말이 이제 나 나간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면 된다는 예. 얘기죠. 근데 이제 3개월 지나면은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은 3개월 지나면은 이 임차인도 인도를 해줘야 되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니갈님이 물어보신 거는 그럴 때 보증금 없으면 어떡하냐 라는 얘기인데 네. 어떡하죠? 보증금 없으면 다음 뭐 소송 세입자를 당하는 거죠. 빨리 구해야지. 다음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죠. 구해서 3개월의 기간 동안 구해. 그러네. 그래. 하여튼 그게 답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뉘앙스가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래버리면 또 그러니까 사는 갑자기 줄 구하기가 알았다가. 그렇죠. 2년 정도 있을 줄 알았다가 음. 좀 너무 그렇지 않냐. 뭐 약간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러라고 그렇게 세입자를 더 신경 쓰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예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 그렇죠. 맞죠? 세입자를 너무 거죠. 보호하는 게 그래서 맞죠. 괜찮긴 한데 이제 자기가 갱신 요건을 행사하고도 중간에 이제 아무 때나 얘기하면 3개월의 기간이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나갈 수 있게 한 게 조금 너무 기울지 않았나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계약갱신 청구권 아니어도 2년 계약을 했는데 내가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요 그거는. 첫 계약에는 안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민법에서는 네. 계약이 종료됐을 때 아무런 이런 뭐 갱신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 때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는데 근데 보통은 주택임대보호법은 딱 갱신하면서 또 2년을 딱 맞아. 확정 짓기 반드시 때문에 뭐, 일반 민법에서도 해지 통고를 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거는 세입자한테만 해지 통고권을 준 그런 개념이 돼서 갱신 요구를 자기가 하고 자기가 나갈 수 있고. 근데 그렇지. 묵시갱신 뭐냐면 서로 얘기 안 하다가 그냥 갱신되는 거고 갱신 요구는 나 할 거야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하는 원래 거죠. 묵시갱신은 임차인 중간에 나갈 수 있어요. 네. 말하고 3개월 있다 나갈 수 예. 있어요. 근데 자기가 요구해놓고 또 자기가 맞지. 나가는 좀 심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선재 아나운서 얘기한 거 근데 그냥 보통은 처음, 이런 경우에 음, 그냥 새로 구해서 왜냐면 그- 이게 날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고 그 살던 집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보통은 부동산 복비만 내가 부담을 하고 그건 가능하죠. 예. 그냥 나가지 않나요 보통은? 그 세입자가 나오고 싶을 때는 자기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구하고 임차인을- 부동산 그게 복비도 이제 내가 그거죠. 물고 그건 보통 가능한 거죠. 나가잖아요. 근데 법은 원래는 이제 2년 처음 기간을 할 때 저 좀 나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임대인이 싫어라고 그렇죠. 하면 나가도 아. 2년 동안 차임 계속 내야 돼요. 그렇죠. 정말요? 왜냐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치. 서로 처음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네. 자기들이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갱신이 됐을 때는 네. 좀 나가고 싶다 중간 왜냐면 자기도 놓친 거야 임차인도 나 나갈 그러니까요. 계획이었는데 말을 못했네. 자동 갱신 됐을 때 그땐 나갈 수 있게 해줘야죠. 3개월 여유를 주고. 그런 근데 첫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선재 아나운서 얘기한 거는 관례에서는 그렇죠. 근데 저 나가고 싶은데 제가 구해하면 되지 않냐? 그럼 사실 임대인도 웬만하면 그냥 그렇죠. 삼자하면 그렇게 그리고 새로 예. 뭐 좋은 거 임대인 시켜 임차인 주는 이상한 애 거지. 구해오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왜냐 임차인은 사실 누가 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부동산 복비는 누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보통 관례장으로 그렇게 자기가 나간다 할 땐 자기가 임차인이 물어주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근데 이 맞아. 갱신 때는 이제 법상 갱신은 임대인이 무는 거죠. 임대인이 물어야 갱신은. 예, 갱신 2년 그러니까 지나고 선재는 갱신이 중도해지 얘기한 돼서 거고. 아니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후에 예. 중도 해지를 해지할 할 때. 때 여기 이 법에 따르면 3개월 뒤에 나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복비를 누가 내야 아 되냐고요. 그때 새로 구하는 건 안 구해줘도 돼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간다 그냥 나가는 거고 임차인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복비도 안 알아서. 내도 되는 거네. 그럼요. 늘 아무것도 없죠. 그냥 나 나갔다 하면 3개월 내에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지만 도의적으로 뭔가 미안하면 누가 주겠어요? 아무도 안 줄 것 같은데. 서로 서로 종료됐네. 이게 놓쳤을 때는 중간에 임차인이 말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자기가 살겠다 그래놓고 그렇죠. 자기가 뭐 살겠다고 할 때 아예 6개월 산다고 하든지 자기가 2년 살겠다 그러고 한 1개월 있다 나 나갈래. 그 3개월이고 네가 알아서 해. 뭐 복비 안 내주죠. 그러니까 이건 좀 그래요. 모르겠어요. 네. 뭐 보기나 제가 보수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뭐. 임대인 편을 들고 있네요.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다. 세입자를.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있어요. 이 사연은 제가 보고 정말 놀라운 사연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한번 생각도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MBTI N과 N이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인 A와 B가 있는데요. 그들은 성인이 되고서부터 우리 둘 다 40이 돼서도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둘이 결혼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걸 하지 마. A씨는 그것을 녹음했고 약속한 거다 응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내용도 녹음에 담겼습니다. 좋아했네. 또 40이 되기 전까지 좋아했네. 매년 여러 차례 만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와 B씨가 40이 된 뒤 A씨가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삼아서 B씨에게 구두 계약을 맺었으니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거절한다면 계약 파기가 되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민법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이 대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네. 웃긴 사연이 아니라 우스운 사연인 것 같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뭐 청취자분 힘내시고요. 지금 네.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이런 짓까지 하신 것 같은데 본인 얘기죠 이거. A인가 A씨? 친구라고 합시다. B 아니야 B? 짜증나가지고 남긴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만약에 녹음 들이밀면서 왜 결혼 안 하냐 이러면은 절교해야 돼요.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라도 거기서 절교를 이미 하셔야. 탈락이지 탈락. 그렇죠. 일단은 A라는 분이 A라는 MBTI N이 나왔지만 일단 이분이 INJ까지 나온 것 같아요. INJ가 지금 이제 원래 이렇게 말 안 하고 녹음하고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향형이라서 지금 I인 거고요. 그다음에 T인지 F인지까지 모르겠어요. 이런 계산한 거 보니까 T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리고 J 상당히 치밀하죠. INTJ라는 거예요 지금? TJ인지 FJ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INFJ면 너잖아. 난 이런 행동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TJ인 걸로. TJ는 또 장혁이죠. 네. 돌아와. 가사를 잊어버렸네.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뭔가 진정성이 없잖아요. 농담이었잖아요. 아하. 뭐 이게 진지하게 막 그러면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다고 하면 진짜야. 내 맑은 눈을 봐 이러면서 나 진짜 40 되는 아주 결혼할 거야. 이렇게 진짜 진심. 40대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안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을 40이 됐을 때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혹은 말로? 아니면 이제 매매 계약. 40이 됐을 때 내 집을 5천만 원에 팔겠다. 진짜 40 될 때까지 안 팔리면 너한테 팔게. 그렇게 녹음이 됐으면 어떨까요? 줘야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줘야지. 구체성이 오늘 그럼 있잖아요. 두 분이 또 스코어를 또 지난번에 큰 점수 드려가지고 동점 되지 않았나요? 3대3 네. 정도 돼 있습니다. 어. 예. 그러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 된다 나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집 얘기를 했을 때 둘이 답이 갈렸단 말이야. 네. 거기서 점수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네. 다시 선재 아나운서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4대 3. 돈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이라 그렇죠. 우리가 혼인을 예를 들어서 약혼을 정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네. 갑자기 혼인하기 싫어졌어.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약혼을 법에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바람났어. 나 너랑 결혼 안 한대. 아니면 뭐 바람 안 났어도 싫대. 그럼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거든요. 약혼을 이행하지 않아서. 네. 근데 약혼이 결혼을 하기로 한 계약이거든요. 근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소송을 해서 이행을 강제하죠. 결혼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신분상에 그렇잖아요. 너무 큰 아니, 문제다 결혼은. 신분상의 그거니까 내가 갑자기 결혼하기 싫어졌네.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결혼을- 손해배상 물을 수 이제 있어요? 요건 약혼이 아니니까 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증여로 됐다가 내가 얘기를 싹 바꿨는데 증여는 또 구두로 증여하면 해지할 수가 있어서 싹 바꿨는데 아까 제가 매매 계약을 말로 한 거잖아요. 네. 40살 되면 얼마에 내 집을 팔겠다. 그거는 약속이 성립한 거니까 그렇죠. 그건 이행을 해야 돼요. 말을 진짜 함부로 하면 안 꼭 되겠다. 그건 아시잖아요. 꼭 서면으로 계약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문제를 낸 거는 이 본질이 이게 신분행위라는 게 본질이다. 그러니까 혼인이나 이혼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너무 서로 사랑해. 신혼인데 너무 분위기 좋아. 우리는 완전 100년 해로야. 이랬을 때 절대 이혼하지 말자. 라고 약속을 계약을 했어. 한 거예요. 도장 찍고. 그런 걸 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지금 제 오른쪽 왼쪽에서 지금 양쪽 귀에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그런 그러니까 말도 안 이 되는 계약은 왜 하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민법.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아. 혼인이나 이혼 같은 신분행위는 그리고 이제 분명히 피해요. 혼인 합의, 이혼 합의는 유효지만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제한하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신분행위는 그래.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건 아니지.
우리가 뭐 1억 달라는 소송을 했다가 뭐 아예 5천에 합의하자, 1억 안 받는 걸로 합의하자 이렇게 소송하다 중간에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인지청구권 아시죠? 저분이 내 아빠다. 네. 나 딴 데서 나가지고 지금 나 아빠라는 거 빨리 인지해라. 인지소송을 했는데 중간에 화해할 수 없어요. 인지는 신분행위라서 아빠 아닌 걸로 하자. 아빠인 걸로 그러면은 하자. 반만 아빠인 걸로 하자. 이런 게 안 되는 약간 거예요. 짬뽕해가지고 우리가 40살에 전까지 결혼 안 했으면은 문제는- 결혼하기로 문제는 하자. 근데 만약에 한쪽이 안 할 시에도 50만 원을 주기로 하자. 이건 지켜야 돼요? 그 정도는 어떻게 해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애매한 문제인데. 위약금이라는 느낌으로 어. 걸었다. 근데 안 하고 싶으면 50만 원을 그 이상하지만. 정도는 50만 원을 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회상교에 반하지는 않는 것 어, 같습니다. 너무 진짜? 큰 돈이면 예. 너무 큰 돈이면 저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해야 될 정도면 이건 자유를 또 제약하는데 그건 얼마예요? 한 50 정도는 한 5장 정도는 제가 5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예, 50 정도는 뭐 어. 한 2주 정도 알바하면 되잖아요. 일주일이군 모르겠네. 일주일 정도. 걔랑 결혼 안 하려고? 네? 안 하려고 5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된다고? 파트타임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정도는 해야죠. 결혼하기 그렇죠. 싫은데. 음. 예. 아. 민법상 이제 무효로 보는 그런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3조 위반 반사회질서라고 보통은 하거든요. 반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뭐 이혼하지 말 것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 이런 등등의 신분상의 어떤 그 자유를 너무 네. 크구나. 극도로 제약하는 것들은 무효로 보는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 비춰볼 때 50만 원은 되고 그 정도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주면 나랑 결혼한다. 이런 것도 103조 위반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결혼을 예.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돈으로 사겠어. 아우 얼마면 돼. 얼마면 되더니. 실제로 돈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사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돈으로 뭔가 안 될 때는 널- 생각해봐라. 그 돈이 너무 적은 건 아닌지. 그렇죠. 이런 말이. 돈으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네. 왜냐하면 행복을 돈으로 사려면 돈이 아주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죠.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정도가 뭔지 아나? 너희다. 야, 내가 좀 지도를 해줄게. 알겠죠. 나도 사투리가 안 돼서 이성민 성대모사 안 되지만 좀 화가 난 목소리 해야 돼. 재벌집에서. 네 정도가 뭔지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굵은 목소리로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을 너무 사랑하고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매번 방송을 다운받아서 출퇴근길에 차에서 듣고 있어서 본방보다 조금 늦게 들으며 거의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어요. 차에 타면 자동으로 최종 의견이 나와서 옆에 타는 사람은 이상한 걸 듣는다고 하지만 네. 전 최종 의견만큼 재미있으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어서 미안하지만 이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차에서 갑자기 나면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4년 정도 듣고 나서야 작년에 정현석 변호사님이 아니라 정연석 변호사님인 걸 어떡해. 알고 충격을 먹었었죠. 변호사님의 개그 너무 좋아합니다. 야. 드라마를 볼 때 이번에 어떤 유행어를 따라할지 찾으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종 바로바로 의견 실생활에 유용하게 써먹고 있지요. 법률 상식은 못 써도 성대모사는 써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법률 팟캐스트예요, 여러분. 다른 세 분 모두 좋아하지만 정 변호사님 외에는 한 줄로 좋아한다는 걸 생략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잘 듣던 청취자인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다름 아닌 계약사항에 손해배상이 있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입니다. 당연히 계약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게 맞지만 손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산정기간이 적정한지가 의문이 들어서인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간식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자판기에 대한 사용 정책이 변경되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직원들에게 식사 끼니 때마다 복지 포인트를 제공해서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조만간 복지 포인트가 없어지고 급여에 포함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지 포인트로 사 먹을 수 있었던 걸 자기 돈을 내고 사 먹게 되니까 사용률이 저조해질 것이라고 생각돼서 업체 측에서도 위와 같이 제도가 변경되면 자신들도 저희 회사의 운영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의 손해가 발생하니 배상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자판기 임대료에 대해서 6개월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회사의 제도가 바뀐 게 우선적인 이유지만 바뀐 제도로 인해 업체 측에서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으면 해지 의사를 쌍방으로
밝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약서에는 해지가 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손해로 보여지는 것인지 계약서에 있으니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네. 일단 성대모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욕이 허용된다면 훨씬 많은 성대모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경영의 닥쳐입! 이게 아니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뒤에가 나와야 사실 비슷한데요. 일단 뭐 계약 자판기. 준수의 원칙 내지는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건 모두가 따르는 게 원칙인데 네. 우리 법에는 우리 민법이 꽤 부실하거든요. 모든 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은데 이게 규정이 하나 돼 있어요.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위반하면 손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한쪽이. 네. 보통 소송을 해서 손해를 계산해서 증명해서 내가 뭐 1,500만 원이 손해다. 그럼 이제 받아야 되지만 이 과정이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아예 약정을 할 때 우리 위반하지 말자는 어떤 강제력도 강화하면서 네. 위반 시에는 뭐 얼마를 배상한다. 그냥 딱 1,0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법에서는 이거를 거의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 실제 실무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구하는 게 제일 많이 있는 게 도급계약이에요. 공사 계약을 했을 때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이라 그래서 아. 뭐 10억짜리 공사면 하루에 10억에 뭐 1000분의 1, 뭐 20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루당. 예.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늦게 안 하게 하려고 좀 세게 매겨놓거든요. 그리고 보통 계약할 때 사람들이 내가 위반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죠. 근데 피치 못한 사정이 결혼 오면 아까 제가 말한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구조적으로? 내가 그 전까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5억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 아예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지켜야 되는 공사계약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신중함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정했던 손해배상 예정액은 소송으로 가면 실무에서는 거의 80-90%는 무조건 감액이 돼요. 그래서 이분도 가볼만 지금 하네, 그러면. 그러니까 가볼만한 거죠. 과연 이렇게 해지를 하게 됐을 때 이 자판기 업체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졌을 때 이 어쨌든 회사 사정으로 해지하는 거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6개월치 차임을 다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판단하겠죠. 뭐 드물게는 이 정도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6개월 정도는 당연히 줘야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연만으로는 전혀 알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걸 보면 거의 감액이 되긴 해요. 그렇죠. 그냥 6개월치 통으로 이 정도는 아니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손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손해 감액으로 가는 거고 네. 보통 예정 약정도 없었으면은 손해가 있다는 것도 막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정 약정이 있으면 네. 그쪽이 그 손해배상 받는 쪽에서는 손해가 있다는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는 거고. 네. 근데 상대방이 이건 너무 세다. 그러면서 실제 손해를 막 가져와요. 저쪽이 볼 손해를. 그러면 그 실제 손해를 배상하러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손해랑 예정이랑 너무 차이가 나네. 그럼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은 이제 실제 손해를 계산하는 걸로 가는 건 아니고 네. 이 6개월을 그대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저의 전문 분야 민사법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쪽에서는 6개월간 해지를 하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할 거를 못 받게 되니 다 배상하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고스란히 그렇게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지금은 협의를 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 재판이 모두 정 변호사님을 통해 이루어지면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된다고. 왜 그런 말을 하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셨는지. 네. 이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세요. 이 최종 의견을. 성대모사를 실생활에서도 써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아니요, 숙대남- 똥인데요. 뭐 이런 거 뭐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성대모사. 그건 뭐예요, 또? 전화 받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스펀지밥에 나오는 거. 아니요, 진짜 뭘 똥인데요. 많이 뭐 이런 거. 보시네요. 예? 그건 되게 어린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밈이 되는 거는 그냥 다 보는 거죠, 사실. 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원예반이야. 그것도 뭐야? 이경영이 그 교도소 순시하다가 진짜 원예반이 있으니까 원예반이야. 감성교도소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프리즌 그때 프리즌 맞습니다. 그때 감성교도소네. 네. 이 새끼네 성질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넘어갑니다. 네, 그만할게요. 네. 오늘 사연이 또 풍부해가지고 사연 네. 너무 그래서 풍부하게 어쩌다 말지 하셨다. 판결을 좀 오늘 스킵을 하시고 네. 다음에 곧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네. 사연은 어디로
보내드려서 오, 진짜 멋있네. 내가 하는 일이 있다고 방송에서 네. 어디로 보내? www.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SBS죠?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뭐죠? SBS 보이스 뉴스 @ gmail.com입니다. 아, SBS 보이스 뉴스가 한 깔끔하시다. 단어라는 게 참 놀랍군요. 길어요.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집중 탐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올해도 33살, 내년에도 33살? 이면 좋겠는 마음으로. 네. 제목이 너무 본인 위주 아니에요 지금? 누구 나이를 쓸까 하다가 제 나이를 좀 써주세요. 몇 살이시죠? 아닙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 걸. 네. 자, 다행이네요. 지난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만 나이 사용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 방식에 세는 나이, 그러니까 한국 나이죠.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막 다 섞여서 쓰고 있었는데 혼선이 있었던 가운데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뀐 건지 우리나라 각종 법상에서 나이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 나이는 뭐 그거죠. 태어나면 우리는 1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1월 1일 지나면 1살씩 먹는. 그 네, 12월에 2살 되고. 태어난 애들이 대박이죠. 그렇죠. 이제 뭐 두 거의 막 살째, 두 살이 일주일, 되거든요. 그죠? 생후 태어난 지 2주인데 일주일 2살. 됐는데,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연 나이. 예수님. 응? 예수님 12월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6일 만에 2살. 네, 감사합니다. 연 나이는 그냥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나오는 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만 나이는 이게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라고 하는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서 출생일에서 1년 지날 때마다 1살씩 먹는, 살씩? 생일 지날 때마다 1살씩 참고로 먹는 근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 난 만 나이도 헷갈려. 저도 헷갈려요. 네. 저는 만 나이가 더 연나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디 쓰이는? 오, 연 그러니까 나도 나이를 연 나이 처음 봐요. 연나이를 처음 정말요? 이걸 몰랐어요. 연 나이가 제일 편해 보이는데. 저 린나이 들어봤어요. 린나이. 그냥 계속 할 겁니다. 연 나이를 네. 기자들이 기사 쓸 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생일을 모르니까. 생일을 모르고 한국 그냥 나이는 너무 많으니까. 몇 년생인가 이제 확인한 그럴 수 있겠다, 다음에 그럴 수 빼서 있겠다. 그게 제일 쉽지 않아요? 근데 계산법이?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쉽네. 생일 따질 수는 없고 막 그거랑 세는 나이랑 그러면 연 나이가 좀 적은 건가요? 그러니까 연 무조건 나이가 적죠. 아니 연 나이랑 한국 나이는 무조건 1살 차이야 그냥. 음. 근데 만 나이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이걸 따져야 돼. 오늘 날짜에 네, 따라 네. 다른 거지.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만 나이를 그래서. 파악할 수는 사실 너무 어렵고. 아, 세는 기사에 나이보다 한 살이 적겠네요. 기사에 연 나이가 많이 나와요. 아. 네, 그냥 빼서 바로 빼서 그냥 쓰는 경우. 생일까지 조사. 몇 년생이에요? 이렇게 뭐 확인해가지고. 아 그냥 끝 그렇게. 네, 그렇게 하는 그렇게 경우가 대충 많아요. 만 나이 한국 나이에 어둠에쯤 있겠네요. 연 나이가. 신문 나이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그래요. 이게 약간 언론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저는 이렇게 부른다는 걸 처음. 둘 다 몰랐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다는 게 뭐냐면요.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혼선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어서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아서 민법에 만 나이로 한다는 내용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럼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네. 내가 2012년생이야. 그럼 10세 하필 10세 그 몇 월인지에 노렸죠. 따라 다르지. 네? 몇 월인지에 따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10월생이면 지났으니까 12년 10월생이면 네. 아니 근데 우리 애가 12년 10월생이에요. 네. 10세예요, 그러면 몇 지금. 살이죠? 10세. 10살? 10살이요. 10살? 왜냐면 10살이 만 나이면은 생일 지났으니까 생일 지났으니까 10살이지. 10살이잖아. 그냥 빼고 생일 지난 거면 그 뺀 거고 생일 안 지났으면 하나를 더 빼야죠. 그렇죠. 근데 옆에 연수로 표시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수 10살 이렇게 되는 거고 10으로 1세에 하고. 이르지 아니하면 2개월. 6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 10살이라는 게 1년 2년이니까 그냥 네. 10살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연수로 표시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 출생일 산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출생일을 산입한다? 우리가 기간 계산할 때 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2월 12일이에요. 네. 12월 10일 지금 오전에 우리가 녹화를 하면서 야, 너 돈 7일 내로 갚아. 5일 내로 갚아. 이렇게 하면요. 첫날을 빼줘야 돼요.
모든 계산이. 초일 불산. 그래서 그렇죠. 12 더하기 5를 하면 17일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정확하게 5일 뒤면은 17일 오전 10시 46분이지만 네. 첫날은 그냥 빼줘야 돼요. 그럼 12일인데 오늘이 13일 0시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영시 하루다 기준. 보니까 네. 초일을 십- 안 넣지 않는다. 그치 17일을 꽉 채워야 되는 거죠. 17일 밤 12시까지만 갚으면 돼요. 예. 근데 나이는 예외가 돼서 내가 뭐 생일이 5월 1일이야. 그럼 5월 1일이면 5월 1일 뭐 낮에 태어났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뭐 만으로 한 살이 되냐라고 할 때 이게 5월 1일 1시에 태어났다고 5월 1일 버리면 1년 뒤 5월 1일 밤 12시가 돼야만 한 살이 되니까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이 5월 1일 넣는다고 그러니까 계산할 때. 그냥 너 몇 시에 네. 태어나서 넣어버리면 네. 어떻게 돼요? 산일해서? 1년 뒤 4월 30일이 밤 12시가 되면 네. 인사들은 그때 카톡 받잖아요. 12시 네. 딱 넘어가면 못 네. 받아보셔서 모르나 보네. 아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서 막 부모님한테? 그래서 어쨌든 이 공격적이시다.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바로 생일 그 나이를 먹는 걸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초일을 산입을 한다는 게 그런 말이죠. 그렇죠. 원래 모든 기간은 초일을 불산입한다. 불산일인데 이게 예외가 돼버린 거죠. 계산에만 네. 생일 됐는데도 아직 나이 못 먹었어. 이상하잖아요. 네. 나 오늘 밤 12시가 파티야. 12시 넘었을 때 이제 생일. 그럼 이상하죠. 네. 그런 뜻이었군요. 네. 네. 그래서 행정, 민사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 나이로 통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막 섞여서 그냥 뭐 60세 이상 이렇게 표기가 됐을 때 이제 이 만 나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한 로스쿨 교수님이 인터뷰할 때 이런 게 있었대요. 국가에서 뭐 복지 관련 수급을 할 때 뭐 60세 이상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으면 이제 만 나이로 지급하려는 기준이 있는데 이제 받고 싶은 사람들은 한국식 나이로 받고 싶어 하고 그땐 또 유리할 때 또 하고 싶네. 그렇죠. 나이 그래서- 들어도 보인다 그럴 땐또 만나야 네,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명확하게 이게 만이냐 한국이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기본적인 기준은 그래도 만이긴 했죠. 그쵸. 우리도 그죠. 법률 맞죠. 관련된 건 네. 만이라고 생각하긴 맞아. 했죠. 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전에 다뤘었던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임금 피크제 관련 얘기를 할 때 한 회사의 단체 협약 조항에 이렇게 돼 있었대요.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 피크를 적용한다. 근데 이 56세부터는 이라고 했을 때 앞에 만이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네. 이제 에이, 이건 싸운 사측이 거예요. 너무 치사하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이게 사측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네. 한국 나이 56세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이게 앞에 왜냐면 앞에는 만이라 써놨으니까. 만 60세로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만을 안 쓴 거는 네, 만이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네 아니다라고 한 거죠. 아, 근데 만 60세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56세면 만으로 해줘야지. 이 대법관 누구야? 네, 몇 학번이야? 찾아보겠습니다. 저보다 높겠죠? 예. 네, 이런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만이다라고 이제 못 박은 그럼 이런 못 박은 것도 거죠. 그 다음에 나왔으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56세도 만으로 봐버렸을 테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모든 아까 제가 민사와 행정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서 만으로 그런 모든 걸 다 하냐 생일 따져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의 각종 나이를 총 정리를 정현석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굉장히 풍부하게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찍었죠. 이게 개인적으로 고민하면서 잘 정리한 게 아니라 복사 붙이기 계속하다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현행법상 나이 시사는 정리. 이미 얘기를- 잘해주셨죠. 네, 고맙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법상 성년 이게 성인이라고 하면 될까요? 성인? 그죠? 미성년자, 사람이 생각하는 성년. 민법에서 정확히 성년자를 합니다. 미성년자, 성년자. 이거는 만 19세라고 그죠? 합니다. 이건 완전 생일 가야 되는 거죠. 완전 생일 봐야 되는. 저쪽에 앉아 계신 한 분은 이제 네,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겠죠.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 네, 인턴 PD님. 만 19세. 끄덕끄덕.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또 만 19세긴 하죠. 네. 그런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아 이거 이해를 못 하셨군요. 네, 오호.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을 괜히 어렵게 해놨네요. 네. 생일을 안 보겠다는 얘기죠. 몇 월 며칠. 그럼 이게 연 나이로 19세 본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연나이네. 그죠? 네. 이게 연나이네. 그죠? 어, 그냥 그러네.
그냥 빼서 19 되면은 네. 이제 청소년 아니다라고 된다는 그렇죠. 거죠. 청소년 보호법은 이제 보통 술, 담배 이런 거죠. 유해업소. 네. 요거는 그냥 이제 생일 딱 보는 게 아니고 네. 연도로 딱 이제 2023년이 되잖아요, 우리가. 네. 2023년이 되면은 누구는 못 마시고 누구는 마실 수 있고. 야, 나 내일이잖아. 막 이러고 못 먹는데 네. 이 19세면 어떻게 되나? 23 빼기 19 누가 해줘요? 2004년생인가요? 2004년생이 23년에 네. 2004년생이 있어요, 근데? 아, 있군요. 23년에 19세가 될 수 있는 애들이죠. 그렇죠. 걔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19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니들은 그냥 2014년 1월 1일 되면 파티 타임 그냥 다 네. 술 술, 먹어도 담배. 얘기하는 거죠. 반응. 그리고 얘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죠. 대체로. 그렇죠. 네. 나이가 뭐 일찍 고등학교 가거나 네. 늦게 가는 게 아니고서는 일괄 이렇게 되는. 뭐 대학을 가든 뭐 안 가든 재수를 하든 네. 어쨌든 졸업하고 이제 네. 졸업식 하는 날 사실 이미 술 먹을 수 있는 거죠. 2월에 졸업식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학제에서 네, 졸업식 날 술 먹었나요? 선재 아나운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안 먹은 것 같은데. 아, 먹었을 수도 있나 보죠.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죄송합니다. 했는지. 학제 얘기 계속 그 듣겠습니다. 학년도 그러면은 연나이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학년? 그게 무슨 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1학년, 2학년 산정하는 것도 연나이가 기준인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은 그런 저는 거죠. 봐야 되겠네. 출생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니까. 정확한 네.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걸 처음 알았는데 청소년 관람 및 이용 불가 등급 분류 기준으로서의 그러니까. 청소년은 또 나이가 다르더라고요. 영화 19금 영화 뭐 이런 거죠. 그 넷플릭스에서 막 네. 아버지들이 막 후궁 이런 거 봤다가 지우는 법 몰라가지고 기록에 남아 있고. 그럼 지우는 법 빨리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거는 만 18세라서 아까 그 술, 담배 기준하고 또 달라요. 한 살 더 작은 거죠, 이거는. 청소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는 좀 빨리 볼 수 있는 거죠. 한 고3쯤 되면 네. 청불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잘 몰랐어요, 그죠? 네. 이것도 까졌네. 고3 그냥 때 이런 뭔가 거 보네. 고3이면 다 성인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연히 생각하게. 영화 같은 거 됐는데. 매체 같은 거 볼 때는 네, 그냥 네. 성인으로 취급해 주는데 술 담배는 좀 더 1년 있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못 보겠네요. 성인 영화를. 그냥 이제 성인 영화만 봐야 되는. 점진적으로 네. 유해한 환경에 내년에 술 먹어서 노출되도록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맥주 한 캔 하면서.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형사 미성년자, 우리 형법상 처벌을 받는 사람의 기준은 만 14세여서 14세가 안 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완전 생일을 보는 거죠. 그 개인마다. 1월 1일 이건 기준이 생일 아니고. 보는 거예요? 네. 아, 만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 청소년 보호법처럼 1월 네. 1일을 맞이한 사람 뭐 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개별적인 생일을 다 따지는 거야. 아까 네. 민법상 성년자 19세도 생일 따지는 거고. 참고로 아까 민법상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는 건 계약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법률행위. 아, 뭐 부모님의 이런 거 없이. 그렇죠. 자기가 휴대폰도 하는. 그냥 내가 계약할 수 네네.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한 살 더 낮추자는 형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죠. 입법 예고가 만 된. 13세로 하향. 그럼 이제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3세는 벌을 안 하니까 만 13세는 어떻게 돼요? 8, 9, 10, 11, 12, 13. 중1인데 중1이 14세죠? 한국 나이로. 근데 중1이면은 이제 생일 지나면 아니 나 헷갈려. 생일 지나면 14세지. 생일 지나면 13세 아니에요? 생일 안 지나야 13세 아니에요? 머리 아프다. 생일 지나야 13세. 만 13세. 그지? 예, 생일 지나야 만 지나야 13세. 13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중1이 14세인데 네. 걔가 자기 생일 지나면 한국 나이보다 한 살 어린 13세인 거예요. 음, 만 중1이. 13세. 맞아요. 예. 안 지나면 12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2 생일이 지난 놈만 이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거죠. 중2구 생일 지난 애가. 중1인데 생일 지나면 13세잖아요. 방금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야 오늘 머리 아프네. 아. 근데 이제 이걸 낮춘다고 하는 거죠. 만 13세로 하향한다는 거는 13세가 돼도 형사처벌이 되니까 중1인데 생일이 지난 놈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처럼 물론 이제 뭐 소년법이 또 적용이 되지만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거죠. 교도소. 성인 대상이 뭐 된다. 소년 교도소에 가지만 지금 하정 기자님 멘붕 왔어. 네. 중1이 왜 생일이 지나면 만 13세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거죠. 네. 전 계속 만 14세 같아가지고 지금. 중1이 한국 나이로 만 14세인데 네. 태어날 때 한 중1은 살. 한국 나이로 그냥 14세죠. 그지? 그러니까. 그냥 네. 생일 네. 필요 없이 14세지. 네. 근데 걔가 중1인데 생일도 지났어. 5월이 됐어. 이제 자기 생일이. 그럼 몇 14세 세야? 아니에요? 그 13세야 그게. 아니
그냥 한국의 제가 14사람이 나머지 공부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네네. 논란을 할 그렇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네. 맞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1살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2살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래 생일이 지나야지만 한 이 설명 1세인데 예 그렇게 따지면 2살을 빼야 되고 만 지나면 1살만 빼면 이 설명 좋네. 아,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했죠. 이 설명 좋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생일에 그러니까 보통 따라서. 돌잔치 할 때가 한국 나이가 2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 되면 드디어 1살이 된 드디어 거예요. 만 그게 1세가 많이 되는 아, 거니까. 설명 좋았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니, 청취자분들 헷갈릴 수 있었으니까. 격려 감사해요. 네. 그리고 성범죄가 이게 참 엄청 저지르는 복잡해요. 사람과 복잡합니다. 피해자와 그들의 각각의 나이를 다 봐야 이제 어떤 법을 적용하게 되는지를 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거 시험 문제로 내기 진짜 되더라고요. 좋겠다. 진짜 헷갈려.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한 5, 6년 사이에 다 된 건데 아, 네. 많이 왜 들었어요. 그렇게 된 거냐면 간단히만 설명하면 이 아동 청소년 피해 대상자인 성범죄가 너무 들끓잖아요.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네.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다 보니까 그렇죠. 연령을 좀 올려야 된다. 피해자 연령을 올리자.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초등학생하고 무슨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으로 처벌을 하고 있었는데 뭐 중학생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초등학생이면 네. 초등학생하고 내가 사랑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관계를 가졌어요. 네. 라고 해도 강간범이에요. 네. 왜냐면 초등학생은 그 성관계를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보호해줘야지. 네, 보호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심각해지니까 중학생까지도 보호하자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걸 올린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게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 관계를 가지면 네. 사실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는 좀 컸잖아요. 네. 근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관계를 가지면 고등학생을 처벌해야 되거나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학생끼리 사랑해서 관계를 가졌을 때 둘 다 강간범이 돼요. 서로 서로요? 이해가 되죠. 초등학생 현재는 원래 그 전에도 초등학생끼리 관계를 가지면 강간범이 되지만 초등학생은 만 14세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죄죠. 처벌이 안 됐죠. 네. 근데 중학생은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을 피해 객체에 넣게 되면 네. 서로 사랑해서 중학생끼리 성관계를 가져도 둘 다 강간범이 돼요. 남녀가 다. 아... 그러니까 중학생하고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처벌할 때는 그 가해자를 성년으로 한정을 하면서 가해자 나이, 뭐 피해자 나이 이게 되게 복잡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해는 되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 뭐 일일이 다 조합을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정 변호사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게 있는데 아, 네네. 그 설명을 볼까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늠한 경우에는 가늠이 강간인가요? 간음이 옛날 단어인데요. 네. 이건 사실 이 단어는 이제 좀 성폭행?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간음은 그냥 성관계예요. 아, 근데 우리가 옛날에 성관계를 일단 나쁜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혼인 하지 않은 사람끼리 성관계 다 간음이에요. 그래서 다 큰 사람들끼리 동거하면 다 간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문장이 이 단어가 좀 가치관을 담고 있어서 좀 네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네. 성관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예.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늠한 경우에는 형법 305호 제1항이 적용되고 3년 이상 유기징역. 근데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가늠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늠한 경우에는 이라는 거는 13세 미만의 아이가 동의했다 뭐 이런 취지로 쓴 건가요? 동의한 거 안 한 거 다 포함인 거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이거는 동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3세 그래도, 미만이 동의한 네.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강간으로 처벌하고 근데 폭행 협박으로 이건 성폭행 하면은 하면은 서로 합의해서 해도 강간범인데 네. 폭행 협박을 해서 성인에게 해도 강간이 되는 행동으로 네.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게 되면 형이 이거는 가중된다. 뭐 극최악의 범죄죠. 네. 우리 뭐 조두순, 김근식 뭐 이런 인간들이 이제 여기 네.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이건 성인이겠죠? 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가늠한 경우에는 형법 305조 2항이 적용되고 이건 성인이 중학생? 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대학생하고 네. 뭐 대학생이 뭐 남자든 여자든 남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생 남자하고 중학생 정도일 것 같아요. 이게 만 13세 어떻게 되냐? 13세 이상 10세 미만이면 이제 뭐 중1이나 고1이 좀 애매한데 네. 그냥 대체로 중학생. 네.
근데 고1인데 생일 안 지나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고1인데 생일이 안 지난 사람과 네. 대1인데 생일이 지난 사람 네. 둘이 사랑해서 네. 성관계를 가졌다. 사실 이건 뭐 문학 작품 같아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뭐 대학교 1학년하고 뭐 고등학교 1학년 나이 3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3살 차이고 만으로 치면 4살 차이죠. 왜냐하면 맞네. 대1은 생일이 지났고 고1은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우리 사귀었다. 사귀다 그냥 성관계 한번 가졌다. 근데 안 통하는 이렇게 거지. 됐을 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은 강간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뭐 평화적이고 사랑해도 네. 요게 이제 제가 정확한 연도 기억 안 나네.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이렇게 바뀐지요? 네, 이거는 원래 처벌 안 했어요. 그것도 어. 두 사람이 커서 이제 성년이 다 되면 4살 차이 있다 공합도 안 본다는 결혼 거의 전제자인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4살 차이 딱 건데. 좋은 사이인데 하지만 이제 이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보호해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만 13세 미만이 대상일 때만 네. 그 행위자가 누가 됐든 무조건 강간죄를 저지른 게 됐는데 지금 이제 중학생과 관계를 가져도 상대방이 성인이면 원래는 그게 불처벌이었어요. 네. 단 그거는 폭행업법까지 이르지 않고 약간 뭐 약간의 사기를 치거나 약간의 무섭게 하거나 요 정도만 돼도 처벌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냥 정말 서로 평화롭게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중학생과 관계 갖는 거는 뭐 성매수 이런 거 아니면 처벌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생긴 거죠. 그게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연예기획사 대표가 왜 중학생이랑 성관계한 다음에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입법의 의도가 입법을 하게 된 계기가 됐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13세 이상 미성년자끼리의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은 없다. 그렇죠. 13세 이상 미성년자끼리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뭐 서로 좋아해서 뭐 관계를 가졌다. 전혀 처벌이 되지 않죠. 근데 14세 이상인 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늠한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그죠?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나이고 원래 13세 미만은 예전부터 법이 바뀐 게 아니고 13세 미만하고는 어떤 경우라도. 뭐 둘이 뭐 어떻게 뭐 13세 미만이 뭐 더 막 무슨 뭐 고백을 하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네, 네. 그쪽이 뭐 서로 사랑하고 뭐 그쪽이 적극적이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냥 무조건 13세 미만과 관계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14세 이상이라면 강간죄로 처벌받는 거죠. 근데 아까 중학생 둘이 하면 서로가 강간범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이든 지금이든 초등학생이 대상이면 무조건 강간범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도 강간범이 되게끔 법이 바뀌면서 네. 가해자 나이가 중요해진 거죠. 네. 왜냐하면은 가해자 나이를 성년으로 하지 않으면 중학생끼리의 성관계나 사랑에 의한 성관계나 뭐 사랑의 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합의에 의한 성관계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전부 강간범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19세 이상으로 올렸다고요. 제가 올렸다고. 입법 과정을 네. 설명한 겁니다. 제가. 저도 잠깐 알겠습니다. 질문 있는 게 이 부분에서 예시가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맞나요? 13세 미만인 건가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이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방을 무조건 처벌하잖아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13세면 안 하겠죠. 14세가 형사 미성년자 넘어야 되니까 14세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맞죠. 하정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13세 이상이면 13세 이상끼리 관계를 가지면 그 의제 강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법에서 말하는. 이상 13세 미만까지만 이게 되게 헷갈리죠. 13세 미만이 성관계에 들어가면 합의를 해도 무조건 상대방을 처벌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14세는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13세가 넘게 되면 뭐 관계를 갖는 걸 처벌할 수 없는데 이번에 달라진 게 몇 년 전에 13세가 넘어도 16세 미만이면 그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성인이면 그게 들어요. 그 사람이 강간죄가 된다. 이게 이번에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14세끼리 하면은 처벌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13세끼리도 처벌 안 돼요. 13세끼리도 처벌 안 되고. 12세끼리는 처벌이 될 수 있지만 12세가 형사 미성년자니까 처벌 안 돼요. 13, 14끼리도 처벌이 안 되고. 그렇죠. 13, 18까지 처벌 안 됩니다. 13, 18까지 처벌 안 돼요. 오, 그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3, 18이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죠. 중1, 뭐 고3? 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이제 갑자기 고등학생, 그러니까 의문을.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네. 가졌을 때 네. 고등학생을 강간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중이라고 좋아서 했다고 해도. 중이라고 뭐 고3하고 뭐
뭐 오빠 동생 아니면 뭐 누나 동생 하면서 이렇게 네. 성관계를 가져도 네. 고등학생을 강간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건 뭐 가치관 문제니까. 그때 폭행 협박으로 하면 처벌되는 거죠? 아니 그건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폭행 협박은 왜요 우리는? 폭행 협박은 그냥 너무 헷갈려 이거. 당연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다 합의에 의해서 하는 합의. 것만. 그렇죠. 서로 사귀어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폭행 협박한 거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강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중학생하고 굉장히- 관계를 가진 대학교 1학년이 사귀어서 했다 그래도 너는 강간범이라니까요. 너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 그렇게 한 거랑 똑같이 처벌하는 근데 거예요. 가해자도 뭐 고등학생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렇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좋아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미성년에서 관계를 가지는 게. 근데 이제 우리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범죄자로 만들 것까지는 아니다. 네, 저는 이거 참 어렵긴 한데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저는 고등학생들이 성관계를 가지는 거, 뭐 사실 저도 뭐 자식이 있고 그런 거 막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 학업에 방해가 되고 뭐 적절치 않고 몸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고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또 관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는 그리고 막을 수 없다고 그게 뭐 생각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입장이어서.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거 한다고 하는데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웃긴 건 그럼 중학생은 이렇게 돼요. 그럼 초등학생은 이렇게 되는데 안 돼. 그게 이제 봐봐. 자 그럼 뭐 중2는 안 돼. 중2가 서로 사랑해서 관계 안 돼, 가졌어. 안 돼.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범죄라는 겁니까? 저는 어렵죠. 원래 이제 피임만 잘한다면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거 봐봐. 선재 아나운서는 중학생도 그렇죠. 피만 잘하면 범죄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서로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중1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분명히 어디선 끊어야 돼. 아니 근데 뭐냐면은 어디 이상 나는 내라고 하면 안 돼.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나이든 간에 네. 뭔가 서로 비슷한 나이 또래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터졌어요. 이게 아니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 그냥 큰 틀에서의 사상은. 큰 틀에서는 근데 한쪽이 불균형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특히 뭐 난다. 성인과 미성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근데 뭐 3살 이상 또래다 차이? 이러면은 또래론 합의, 또래론을 그러니까 지금 들고 무조건 있는데 또래면은 좀 범죄가 아니죠. 저는 이제 아니 이런 생각이 충분히 저는 자유와 합의가 가장 큰 틀에서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범죄자로 근데 나이가 만들 것까지는 아니다. 점점 내려가다가 나도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어디부터는 야 니들이 무슨 합의야 이렇게 돼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게 지금 꼰대가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키스를 막 한대요 자기들끼리 막 프렌치 키스를 한대. 그거를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그냥 서로 좋아하는데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요. 이거 말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범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 말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누구라도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이의 한계를 저도 모르겠다. 근데 어디선가는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뭐 만 14세도 애들이 뭐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달라서 근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이를 정하고 정했다. 야 이거부터는 너 무조건 강간이야. 근데 저는 약간 여긴 괜찮아. 중학생 해야 정도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비슷한 나이고 네네. 서로 합의를 했고 이러면 중학생끼리는 괜찮지 않나. 저도 비슷해요. 저도 네, 한 중학생 정도는 네. 뭐 대신 내 그냥 지인이고 하면은 관련해서 뭐 말리려고 하고 교육을 하겠지만 교육을 하는 거지. 그걸 뭐 어떻게 법적으로 강간범을 만들 것까지는 강간범은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지금. 그러니까 중학생끼리 관계 가진 걸 강간으로 하는 국가는 뭐 모르겠어 이슬람에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중학생이 피해자로 들어오면서 가해자 범위가 성년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 중학생이 피해자로 들어왔지만 중학생끼리의 관계나 중고생끼리의 관계는 절대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하정 기자님 지금 마이크를 부여잡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저는 범죄는 아니지 않나? 중고 가는 범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과 고. 네. 그러니까 중중은 모르겠지만 고고도 모르겠지만. 되게 보수적이죠, 근데. 아, 되게 의외로 되게 그래요. 보수적이시네.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에서 보수적인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미성년 보호라고 하는 가치관이 크신 거죠. 미성년자의 어떤 건전한 그런 거 네. 아닙니까? 성장을. 맞아요. 근데 저는 못 막는다 주의여서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 막을 수 없으세요. 그냥 저는 막을 수 어차피 뭐 나 보는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선제 약간 이런 걸 아니고. 같아. 어차피 못 막는다면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폭력적 요소를 배제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약간 그런 그리고 쪽이지, 플러스 너는. 이제 피임을 제대로 하고 이런 폭력적 것들을 가르치는 요소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문제의 프로그램이 네. 지금 고딩언빠 아닙니까? 네. 저는 이 성관계가 있다면 네. 피임이
100%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예 원천 차단을 원천 차단 힘을 100%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데 100%는 못할 거니 못할 문제가 거니. 생길 원천 거다. 차단을 한다. 그들이 자기가 고딩언바에 나오는 게 아니고서는 이게 직접 양육을 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상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네요. 그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행위를 20세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인 거네.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20세 이상 그럼 경제적인 거든 뭐든 네네네. 간에. 오늘 그래도 좀 성인, 토론 분위기가 아주 후끈하네요. 목소리도 민법상 커지고. 성년이 되었을 때 언성 낮추세요. 언성 낮추세요. 이거 몰라요? 뭐예요, 또? 나는 솔로의 정숙 씨가 나와가지고 나 이거 알아? 시끄러워 틀리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언성 낮추세요. 요즘 이게 가장 핫한 건데. 예. 오늘 제가 이거 기회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언성 좀 높이나 했는데. 예. 근데 내가 자식이 없어서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막상 또 자식이 있으면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네. 너 자식이 있어 하이팔자. 네. 근데 뭐 링크, 자식을 링크. 낳아도 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이. 자식을 낳아도 지금 저 하정 기자님 수습이 안 되네요. 그 정숙 씨 좋아하나 봐요. 방송 안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아 진짜 웃기다. 눈물까지. 눈물 멈추세요. 아 그만해야겠네. 네. 그만합시다. 네. 대화가 안 돼. 네, 하시죠. 아 근데 이거는 다 가치관이랑 사실 연결되는 이거 부분이기 정말 핵심 문제인 때문에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정도에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안 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고 이 밑으로는 누가 좋다고 서로 좋다고 해도 이건 강간이야 네. 하는 선. 아니야 여기까지는 합의에 의한 거면 처벌은 하지 말자. 폭행 협박이 없었으면. 사랑으로 보자. 네, 그런 해줘, 거죠? 하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로 뭐 그렇게 되는 것들은 이거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요즘 그렇죠. 중고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또 20대들 아니면 또 어르신들은 아마 전혀 이거에 대해서 네. 수긍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라고 하면은 자신의 과거를 그분들 과거 떠올려 깨끗할 것 보시면 같아요. 이런 나이 한 이런 60, 걸 70대면 생각도 못 하지 과거에 않았나? 손도 안 잡지 않았어요 거의. 네. 뭐 남녀 칠세 노는 사람도 부동석. 놀았겠지만 다 네. 너무 극소수였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랬을까요 과연? 저는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이지. 그런가? 네, 아, 그럴 수 비슷했을 있겠다. 거라고 봅니다. 하긴 이게 조선 네. 시대로 가도 저는 네. 무조건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선시대는 더 어릴 때 결혼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요즘 아동 네. 성범죄도 숫자로 안 잡히는 없었을까요? 거예요.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즘 그게 인식이 좋아져서 인식이 진보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시나 그럼 이게 생겨서 우리가 더 많이 거지. 캐치를 하게 된 게 더 클 거예요. 캐치하게 된 거지. 예전에 쓰레기 같은 놈들 많았을 겁니다. 더 많았을 더 많았을 가능성이 거예요. 근데 높죠 오히려. 에이 뭐 예뻐서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겠죠, 사실. 네. 오늘 언성을 높이며 열띤 토론을 오늘 제목 뭐예요? 나이는 높여도 언성은 높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뭘 좋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이 낮추세요. 언성 나이 낮추는 거잖아 이게. 나이 낮추세요. 언성 내 낮추세요. 나이가 어때서 어때요? 윤석열은 몇 살 이런 거 어때요? 성열이 몇 짤 이런 제가 거. 정신을 좀 차리고 고민해 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시죠. 오늘도 열띤 토론과 참여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